일본 축구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과 달라진 토트넘 팀에 대해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2일 영국 번리의 터프모어에서 열린 2324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토트넘 대 번리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팀의 5대2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원톱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16분에 동점골을, 후반 18분과 22분에는 추가골을 터뜨리며 해트트릭을 달성했죠. 세 골 모두 손흥민 선수의 골 감각이 빛나는 멋진 골이었습니다. 첫 골은 감각적인 오른발 칩슛, 두 번째 골은 논스톱 다이렉트 오른발 슛, 세 번째 골은 특유의 침투에 이은 왼발 슛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죠. 한편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해드렸듯이 일본 실시간 검색어에 손흥민이 순위에 오를 정도죠.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에 대해 일본 축구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입니다. 손흥민 해트트릭, 토트넘이 5골 쾌승으로 개막부터 무패 유지.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가 열려 번리와 토트넘이 대전했다. 개막부터 2승 1무로 좋은 출발을 한 토트넘. 이번 라운드는 히샬리송이 선발에서 빠지고 손흥민이 톱으로. 양 날개에는 데안 클루셉스키, 마누로 솔로몬이 들어갔다. 좋은 출발로 5분에 선제한 것은 번리. 왼쪽 측면의 스루 패스에 루카쿠 레오쇼가 경합에서 이기고 크로스에 라일 포스터가 맞춰 흘려 넣었다. 그러나 17분 후방에서의 롱패스를 손흥민이 걷어서 좌측에 열린 솔로몬에게 수비를 끌어모으며 마지막 패스를 보냈고, 우측에서 기다리던 손이 오른발로 칩슛을 터뜨려 토트넘이 동점으로 따라잡았다. 63분에는 솔로몬이 왼쪽에서 꺾어준 볼을 손이 오른발 다이렉트로 맞추어 4점째를 올린다. 67분에도 대각선 스루 패스에 침투에 들어간 손이 왼발로 니어 사이드를 뚫으며 해트트릭을 달성해 보였다. 이후 히샬리송과 호이비에르, 페리시치 등을 기용하며 경기를 마무리한 포스테코글루. 종반에 1점을 내줬지만 토트넘이 5대2로 대승하며 개막부터 3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2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얘기도 많고 달라진 토트넘 팀에 대한 얘기도 많네요. 처음과 마지막 실점은 이렇게까지 공격에 집중한 경기에서는 뭐 애교라고 해두자고. 현재로서는 예상보다 잘하고 있다. 부상자가 나오는 것이 걱정일 뿐. 특히 센터백 로메로와 판더벤 중 하나가 빠졌을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 번째 사람이 없어. 건강한 몸으로 있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아무튼 오늘도 나이스 게임이었다. 레드넥 감독 전성기처럼 맞받아치는 축구는 오랜만이네요. 중앙의 손흥민이 너무 좋았다. 메디슨과 비스마는 여전했고, 오늘 경기는 솔로몬이 좋았네요. 전반 호흡이 맞지 않아서 어떠려나 싶었습니다만 서서히 연계되기 시작해서 뒤로 침투하는 등 좋은 점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히샬리송의 컨디션이 올라오길 바람. 토트넘은 케인이 없어져서 어떻게 되려나 싶었는데 팀으로서 상당히 재미있어졌어. 역시 포스테코글루는 대단한 것 같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꽤나 시간이 걸리는 감독이었는데 셀틱이나 토트넘에서도 바로 결과를 낼 수 있게 되었다. 로저스와 차이가 심해. 이것은 올 시즌 토트넘이 상당히 난적일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메디슨 완전히 케인 대신 10번을 짊어지고 있죠. 케인이 남아 있었다면 타이틀을 땄을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훌륭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피지컬도 있고 경험, 스피드, 슛도 발군으로 능숙하니까 이대로 메디슨이 가세한 미들과 사이드백에게서 좋은 패스가 온다면 더 달라질 듯. 선발 전원이 좋았다는 게 신기하네요. 히샬리송은 손만큼 공수해서 스프린트를 할 수 없으면 힘들겠네요. 에버턴 시절에는 더 촌스럽게 쫓아다녔던 이미지가 있었는데 영상에서 히샬리송과 손흥민을 번갈아가며 비추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이적전의 강함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부상이 있나? 나름대로 시스템에 들어가 있을 텐데 골을 못 넣는다를 따지기 전에 통하지가 않아. 히샬은 비교적 수비는 해주지만 유감스럽게도 골을 넣지 못하니까. 중앙 공격수 손흥민이 대단했지. 메디슨도 날카로웠고 지금의 토트넘은 강하다. 지난 시즌과는 다른 팀이야. 벤탄쿠르가 돌아올 때까지 특히 미들의 멤버들은 부상을 조심했으면 좋겠어. 다른 팀인가 싶을 정도로 다시 태어났구나 토트넘. 손흥민, 메디슨의 활약은 물론이고 전원이 주역으로 공수의 밸런스가 잡혀있는 점이 지금의 호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토트넘은 케인이 없는 쪽이 더 강하다 라는 것이 사실이었을지도 몰라. 챔스 결승에 갔을 때도 케인이 부상이었고, 그런 것보다 모두의 표정에 작년과 다르게 활기가 넘치네. 케인도 없어지고 토트넘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강하네. 새로 가입한 메디슨과 오도지는 금방 적응했고 손과 비스마는 부활했고 포스테코글루 대단하구나. J리그의 감독도 좀 더 주목받지 않으려나.
콘테 때는 어지간히도 따르국밥이었구나. 지금의 토트넘은 응집력 있고 강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마리노스나 셀틱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팀 전술의 침투가 빨라. 손흥민도 인터뷰에서 에둘러서 콘테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수비적 전술보다 앞에서부터 프레스하는 것이 훨씬 즐겁다 라고 말했으니까요. 올 시즌 부활에서 공수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은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처럼 공수의 전환이 심해서 평소보다 점유율 축구가 안 될 때는 손의 배우 침투와 스피드가 보다 빛나는구나. 로메로의 중거리도 쩔었지만 임팩트는 완전히 손에게 넘어갔어. 케인이 스스로 무리하지 않고 볼을 넘겨주는 몇 안 되는 선수로 득점왕을 딸 정도로 결정력 있으니까 역시 실력은 발군. 손 대단하구나. 몇 년인가 전에는 케인이 없는 쪽이 상태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평소 이상으로 맹활약을 했었고 오늘의 주전이 다치지 않는다면 우승도 시야에 들어오는 레벨로 강하다. 여기에 브레넌 존슨이 어떻게 녹아들지인가. 중앙 공격수의 필두는 손이구나. 브레넌 존슨도 많은 돈을 썼으니 쓰고 싶을 테고 히샬리송은 힘들어졌어. 미토마보다는 손흥민이라는 것이 증명되어 버렸네. 잔뜩 치켜세우던 빠들이나 언론은 지금 어떤 심정? 오 나왔나. 매년 한 번씩 강등팀에 대한 허접사냥 점수 벌기 헤트트릭. 올해의 토트넘 축구는 재밌어.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수정력이 높아. 매 경기 전반은 위험한 장면이 많지만 후반은 훌륭하게 수정하고 온다. 경기 개시 직후와 종료 직전의 실점 장면도 다음 라운드까지 개선해줄 것 같아. 손의 원톱은 훌륭했고 역시 메디슨과 비스마가 잘한다. 남은 것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한 명을 더 획득할 수 있다면. 포로가 올 시즌 정말 좋더라고. 빌드업에서 포로의 대각선에서 꽂는 패스가 상당히 효과가 있어. 크로스 대응도 보다 능숙해졌고 이적료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잠재력적으로 타당한 금액이었지. 히샬리송에게는 매번 힘내 이번이야말로 라고 생각하지만 손이 중앙 공격수가 되는 편이 공격 스무스했고 골이 잘 들어간다. 중앙 공격수가 제대로 하면 바뀔 것 같다 라고 했던 것을 훌륭하게 재현해버렸다. 이런 걸 보면 역시 히샬리송을 기다릴 순 없어. 첫 번째 선택지는 손이 좋다가 되어버렸다. 드디어 소니를 원톱으로 써주었구나. 지난 시즌도 합쳐서 그동안 엄청 쌓였던 울분을 단번에 토해낸 느낌. 마무리는 3골 모두 역시나. 특히 3골째는 얼리크로스 단계에서 이건 골이다 싶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완전히 적응하면 솔로몬도 엄청 좋을 것 같아. 부주의하게 볼을 잃지 않은 기술도 있고 움직이는 중에 냉정하게 컷백에서 소니에게 차려준 어시스트는 멋졌다.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에서의 정확도도 보고 싶어. 첫 출동치고는 좋았죠. 시작 직후와 마지막의 실점은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좋아. 경기를 보며 생각한 건 우도지 엄청 효과적이네. 넓은 범위에서 측면을 제압했고 공방에서도 발군으로 강했다. 보고 싶었던 포진이었는데 결과로 이어져서 다행이다. 빠르게 소니를 톱으로 기용했네. 그리고 결과도 나왔다. 최고. 메디슨, 소니는 물론이지만 포로랑 우도지가 대박인 것 같아. 우도지는 어리다고 느껴지지 않는 완성도. 정신적으로도 침착한 느낌도 든다. 이건 상당한 선수가 될 듯. 포로도 몇 개나 좋은 패스를 통과시켰지. 매 경기 메디슨은 하겐세일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질 높은 플레이를 하는 선수. 이 활약을 보면 더욱 케인과 연계를 보고 싶어져. 케인이 있었다면 메디슨이 지금 활약하는 공간에 케인이 꽤나 내려오고 싶어 해서 반대로 잘 안 될 것 같아. 지금의 토트넘이니까 메디슨도 활약하고 있는 거겠지 라고 생각해. 케인이 있으면 좋든 나쁘든 케인의 팀이 되니까 메디슨도 저렇게 자유롭게 안쪽 공간을 쓸 수 없을 듯. 역시 손영이구나. 지난 시즌은 컨디션 부족이었지만 본래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면 무쌍을 찍어버린다. 역시 격이 다른 괴물. 아직 초반 4라운드지만 4경기 모두 재미있는 경기를 하고 있어. 강할지 약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선 가장 재미있는 팀. 캡틴과 부캡틴의 골 최고였습니다. 전반전은 힘들었지만 후반전이 훌륭했네요. 다시 태어났구나. 오타니도 했던 손이 하는 셔터 포즈를 갑자기 그만둔 것은 손의 흉내라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겠지. 일본 외에서는 손흥민 쪽이 더 지명도 있죠. 오타니 같은 걸로 열광하고 있는 것은 일본뿐. 애초에 야구를 모르는 나라가 많아. 새로운 토트넘의 리더즈, 훌륭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팀 전체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벌리 원정은 언제나 쉽지 않은 경기다. 시작은 좋지 못했지만 우리는 빠르게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승점 3을 가져갈 자격이 충분하다 라고 팀을 우선했습니다. 또 해트트릭에 관해서는 3골 모두 내가 득점하기는 했지만 팀이 만든 골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넣은 3골뿐 아니라 오늘 나온 5골 모두 훌륭했다. 해트트릭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팀이 승점 3점을 가져온 것이 중요하다 라며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주장으로서 리더십이 돋보이는 인터뷰였죠. 개인적으로는 인터뷰 중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난입해서 손흥민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등을 두드리는 등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으로서 저런 주장이 있다면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기특할까요? 손흥민 선수의 다음 일정은 A매치 데이를 거쳐 16일 대 셰필드전, 24일 대 아스널전 북런던 더비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